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우리 대학 중앙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51대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와 16개 단과대학 대표자들이 학생회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각 대표자를 감사한 결과 단일계좌 사용 원칙을 위배하고 영수증을 60%도 확보하지 못한 예술대학이 경고 2회, 영수증 확보율이 95%에 미치지 못한 생활과학대학과 특성화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이 경고 1회, 감사 당일 통장 원본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경고 1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중앙감사 준비가 미흡했던 치과대학은 지난 26일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2학기 특별감사는 10월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감사를 위해 각 대표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최근 이번 학기의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과 내년 1학기의 경력개발 장학금을 통합하여 선발한다는 학교의 공지에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람 포인트 제도를 통해 운용해온 장학제도는 도전 역량 강화 장학금, 경력개발 장학금, 경력 향상 장학금으로 특히 경력개발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해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취업지원부에서는 이번 변화가 큰 사람 프로젝트 개편의 사전 조치로서 효율성과 장학금 운용의 효과 증진을 위해 기존의 3개 장학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부실한 태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학생들과 학교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의 열린 소통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태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웹메일 서비스가 개편되었습니다. 정보전산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웹메일이 학생은 지메일로, 교직원은 지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분리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메일은 더는 송수신이 불가하며 기존 메일을 구글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과 정보를 이관하는 방법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신규 웹메일 서비스는 전북대 도메인으로 구글 앱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구성원별 제공되는 메일 용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났으며 메일 보관 기간과 보안, 부각 서비스는 모두 구글 정책에 따라 바뀌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웹메일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해 기존 메일을 쓸 수 없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욱 편리하게 바뀐 이번 웹메일 서비스.
더 나은 학업을 위해 개편된 만큼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기사, PD와 같은 언론사 종사자 12명이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일명 기자 단톡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톡방은 직장인의 익명보장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파생했으며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익명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버닝썬 사태와 정준영 몰래카메라 관련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공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하며 각종 성희롱 발언은 물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여교사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취재해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해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올바른 정보와 발빠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언론인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기자 단톡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교육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언론인들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 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니까 수업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학우분들 있으실 것 같고, 점심을 먹으러 구정문으로 향하는 학우분들, 그리고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걷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월요일 점심시간을 책임질 연애의 모든 것. 사랑에 관해 고민이 있나요? 짝사랑 때문에 힘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이루시나요? 달달하고 설레지만 때로는 아프고 씁쓸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방송되는 연애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연애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글들을 보신 분이나 이것을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애의 모든 것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애의 모든 것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제 옆에는 진행을 함께할 분이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연애의 모든 것 진행의 백경민입니다.
네, 지난주 추석이었잖아요. 채영 씨는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저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비 올까봐 너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경미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친가랑 외가가 다 전주 근처라 4일 내내 전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4일 내내 쉬어서 그런지 학교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학우분들은 추석 연휴 잘 쉬다 오셨나요? 나흘 동안 쉬다가 학교 오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담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연애의 모든 것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9월 셋째 주 연애의 모든 것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러쉬의 나빠 듣고 오셨습니다. 9월 16일 연애의 모든 것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연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딱 하나만 말하자면 오늘의 주제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그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채영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우분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느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연애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사귄 지 2년이 넘었는데 요즘 위기에 봉착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가 서운한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그동안 서운했던 걸 말하면서 힘들다고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고 싶다고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헤어질 징조라고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까봐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거는 진짜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이거 연인들이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이 사연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엑스원의 플래시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사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을 가진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경민 씨는 연인 관계에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연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랑하면서 뭐 어느 하나 단순한 상황이 없잖아요. 뭐 시간을 갖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찌됐건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연인들이 어떤 상황에 좀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시간을 갖는 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거죠. 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연인 관계는 어찌됐든 다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서로 가치 있는 할애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는 시간도 많고 무언가를 같이 함께하는 시간도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점점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내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해진다고 느꼈을 때 그때 한 번쯤은 약간 리프레시 느낌으로 시간을 갖고 서로의 내 존재에 대해서 더 소중함을 한 번쯤은 더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다시 사랑을 좀 불태우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충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되게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매우 갈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방송을 만들 때 방송 주제에 대해서 지인들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 저번에 명연 남기신 친구 있잖아요.
그 20대의 사랑은 10대보다 강렬하고 30대보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 명언 남기시는 분이요? 이번에도 그분인가요?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이번에는 그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 생각은 그 시간을 갖자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낸 연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아까 세영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 네, 그래서 그 지나온 시간이 아까워서 뭐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헤어지기 전에 아니면은 또 헤어지기 전에 정리할 시간으로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갖자는 말이 헤어지기 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많은 학우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고 말할 때 듣는 사람은 매우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너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라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시간을 갖는 것은 헤어지는 것에 반점을 찍는 것이다. 나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고 맞는 것 같다 막 이랬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은 헤어지는 여지를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헤어지기 전에 반점을, 그럼 어쩌면 헤어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잠깐 정리할 시간? 네, 내 그렇죠. 스스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주제와 관련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애인이 상대방한테 시간을 갖자고 하는 의미에 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번 방송한다고 또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난 지금 너에게 매우 실망했고 감정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지금 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네가 나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에게 노력할 마음이 없으니까 네가 나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봐 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도 진짜 솔직히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얼마나 그 상대방이 지쳤으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막 진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맞아요. 저는 이 글 보고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거죠.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상대방은 옆에 애인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애인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네, 저는 이 글을 읽어주실 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 애인이 그 말을 했던 거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뭐 둘 같이 있을 때 되게 잘 사귀고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서운한 게 쌓이면서 이런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필요했겠죠? 사람마다 연애하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연애를 하면 할수록 또 서운한 것이 쌓이고 지쳐서 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말에 많은 공감이 되네요. 그럼 이제 얼추 얘기가 끝난 것 같으니 사연자분의 사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학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공감하셨나요? 학우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사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민 씨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분들이 어떻게 연애를 했고 여자친구분이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떻게 서운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이 진짜 혼자 있고 싶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시간을 갖자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한테 잘하라고 진짜 뭐 있을 때 잘해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렵네요. 근데 여자친구분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지고 싶은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면요? 근데 일단 2년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그 정도 시간을 만났으면 뭐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같이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한 번 잡은 인연을 놓치기 싫어해서 그런지 여자친구분은 헤어지고 싶은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좀 더 계산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금 사연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대방에게 저렇게 말할 만큼 혼자 많이 생각해왔고 힘들어 했으니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정도 힘들다고 하셨으면 헤어지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말할 때까지 이 남자친구분은 정말 눈치도 못 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상대방의 감정에 되게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본인을 한 번 더 반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또 잡는 것도 오히려 저는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 때까지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무관심할 거예요. 아마도 계속 여자친구분은 아마 또 반복될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한번 헤어지고 나면 계속 비슷한 이유로 다시 또 헤어지고 그렇죠, 헤어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이걸로 정말 크게 이건 진짜 아니구나라고 깨닫지 않은 이상은 네 그런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한번 헤어지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에서 서운하게 했고 힘들게 했는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고 그걸 대화하면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공감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연인 관계든 뭐든 서로 간의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에 지쳐서 공부에 지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 때 더더욱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시간을 갖지 말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혼자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건지 지친 건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 혼자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네. 그만큼 그 안 좋은 결과로 치닫는 그런 절차가 없거든요. 뭐든지 상대방과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결과를 같이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도 잘 생각해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만약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꼭 제가 제 친구 고민 상담 해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가끔씩 연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내가 조언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 연애 상담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연애의 모든 것. 우리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나른한 오후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애의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짤이나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전북대학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친구 추가하셔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연도 공유하고 소정의 상품도 얻을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오늘 연애의 모든 것 첫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백경민, 연출의 이희성, 기술의 정상로,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 백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저귀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